저는 식품과 외식업계에서 한 30년 정도 근무하고 지금은 인생 2막을 준비하면서 50대 후반의 지식 노동자를 꿈꾸는 외식 경영 전문가입니다. 저는 이제 뭐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만은 크게 이제 두 회사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제 식품회사. 여기서는 광고 홍보를 좀 하다가 제품 개발, 그리고 브랜드 매니저로서 아이템을 관리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외식업계에서는 현장에서부터 뭐 일을 배워서 점포 관리, 마케팅, 구매, 영업, 심지어 컨세션 업무까지 다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퇴직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자의에서 퇴직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타의에서도 퇴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타의에서 퇴직할 경우가 되겠죠. 특히 이제 새로운 부서로 이제 부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만두다 보니 후회스럽기도 하고, 나름대로 또 뭐 분노가 치밀었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특히 브랜드 리뉴얼도 했었고, 그리고 히트 메뉴도 개발했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공부와 한 40년 동안의 로드맵을 새로 세우면서 뭔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변화를 좀 추구하려고 하는 찰나에 그만두게 되다 보니까 너무 좀 안타깝죠. 저는 사실 이제 후배들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제 생각이 100%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 반대편에 서서 얘기하는 친구들을 제가 가까이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틀린 얘기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얘기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과 믹스해서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저를 많이 좋아했었고 저도 이제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위에도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죠. 그게 예, 결과가 안 좋은 쪽으로 흐른 것 같아요. 솔직히 직장 생활하면서 퇴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100시까지 다닌다고 생각하지 중간에 그만둔다고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생각을 못 할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그만둘 때는 그 공부와 40년 새로운 로드맵을 발표하고 난 뒤였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내년에는 정말 그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출발할 시점에 제가 이제 불려갔죠. 그래서 그만둔다고 하길래 이제 사실은 이제 멍했죠. 이게 무슨 얘기? 그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받아들이고 나온 거죠. 그래서 집에 와서 바로 얘기는 못 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만두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배신감이라는 이런 걸 느끼는 거죠. 회사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고 나름대로 충실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피드백을 주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집사람한테도 사실 이제 한 2, 3일 뒤에 얘기하고 그런 감정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추스려진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되고 번개처럼 그 과정이 지나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상당히 붉은 덩어리가 가슴에 있었죠. 대부분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이제 비서가 연락 오죠. 차 드신다고. 예. 가니까 뭐 이런 얘기 됐어. 뭐 언지를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뭐딴 얘기를 하니까 충격이죠. 예. 사전에 이제 뭐라 그러니까 언지라도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임원들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상반기에 한 번,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비겁하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준비를 하면 모르겠지만 갑자기 뭐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일단 첫 번째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명함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력을 뭐 몇 번씩 얘기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차가 없다 보니까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 불편하고
그리고 한참 진행했던 이런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전화 와가지고 얘기하면 이제 황당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좀 시간을 두고 정리하게끔 해주셔야지 갑자기 이제 집에 가버리니까 아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나. 좀 지금 생각하면 감사하죠. 제가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해준 감사한데 어떤 개인한테는 별로 좋은 감정이 없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헤드헌터를 통해서 어플라이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제 가치가 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자신에 대한 과신을 했었구나. 좀 더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고 사실 이제 그 아웃플레이스먼트 교육을 하게 되면 이 매칭을 시켜줘요.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서 안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거든요. 그때 이제 소개받은 그 컨설턴트가 어디 적합한 자리 나오면 연결을 시켜줘요. 거기에 이제 그분이 한번 넣어봐라. 그럼 넣어보면 이제 연락이 안 오죠. 그러면 이제 우울하죠. 예, 뭐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일단 저희가 그만두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좀 빨리 잘라주면 좋은데 이 막차에 잘라주니까 효용 가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의 이 트렌드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조직에서 2, 30년 하면 일단 꼰대지 않습니까? MZ 세대들이 과연 그 사람들하고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제가 대표가 됐더라도 쉽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자를 것 같으면 40대 중반 되기 전에 잘라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뭐 다른 회사 가서 뭔가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40대 후반 50대 돼가지고 진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빨리 자기 일을 갖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꼰대라고 느꼈냐면 지금 이제 일하는 회사에 일을 하다 보면 실무 능력이 떨어져요. 이거 뭐 PC도 못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쓰는 용어도 잘 못 알아듣고 당연히 꼰대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노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옷차림이라든지 자기의 외모 관리, 말투, 최소 향수라도 좀 뿌리고 이래야 젊은 친구를 좋아하는데 그리고 그걸도 자주 안 봐. 그리고 돈이 아까워서 자기 돈을 잘 안 사줘. 이러면 아무도 안 좋아하죠. 나이가 들수록 지갑도 풀고 입은 다물고 귀는 열어라. 이런 걸 많이 배웠죠. 보시는 바와 같이 제 성격이 뭐라 그럽니까? 좀 강직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회사를 위해서나 어떤 조직을 위해서 외부에 있는 뭐 전문가들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그걸 가지고 정리해서 좀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굳이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후회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굳이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미친 게 아니냐. 지금 와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죠. 옛날부터 제가 약간의 좀 성격이 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회사 다닐 때도 멜빵하고 다녔고 흰 와이셔츠보다는 컬러풀한 와이셔츠. 왜? 사실은 제가 자취하면서 이 셔츠를 매일매일 빤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컬러풀한 걸 하면 2, 3일 입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가 가늘어서 이제 멜빵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약간 제 성격이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그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일처럼 도와주다 보니까 후배들이 많이 좋아하죠. 지금의 모습도 그 모습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는 게 제 철학입니다.
많이 미흡하죠. 하지만 밝고 명랑하게 그리고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 관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뭐 패셔널리스타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할 때 검은 계통보다는 좀 뭔가 밝고 컬러풀한 그런 옷을 입으면 나름대로 다이나믹하고 뭔가 역동적이고 뭔가 가능성 있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그런 옷을 많이 좀 입었으면 좋겠어요. 예. 특히 이제 회사 다녀보면 맨날 검은색에 흰색 와이셔츠에 무슨 뭐 조상집도 아니고 저런 사고에서 뭐 어떻게 깨질 수 있겠냐. 저는 검은 칼라의 자켓은 두 벌밖에 없어요. 조상집에 가거나 뭐 요런 때. 나머지는 다 컬러풀한 색이에요. 밝고 그런 거 해야지. 그래서 저는 그 옷차림도 전략에는 그 광고 카피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지 새끼처럼 맨날 시커멓게 입고 다녀. 제일 싫어요. 셔츠도 흰 게 뭐냐.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갔어. 여기는 RT 제국이에요. 왜? 영업 사원들을 관리하려면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고 바로 취지를 많이 뽑은 거예요. 걔들이 이제 영업소에 가서 영업사원 한 10명 정도 거느리다가 이제 인력받고 이제 본부로 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RTC가 많죠. 여기는 형 동생이야. 유대관계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명하고 탑다운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런 조직이 다 있냐. 아까 말씀드린 뭐 컬러풀한 거에다가 멜빵하면 밥 먹으러 가면 뭐 땡기고 야 일을 잘해야지 옷을 잘 입고 다니면 되냐. 이런 개소리 하면 막 짜증나는 거지. 니나 똑바로 해라 속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룹 전출을 많이 신청했죠. 왜? 야, 저 새끼는 뻑하면 기나가려고 그런다. 뭐 여기가 무슨 인력 양성소냐. 그러다 진급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나빠진 거지. 그러다가 이제 저를 찬스가 온 게 뭐냐면 그 CJ의 뿌띠째를 흉내내는 이제 과육 젤리 사. 나중에 물어보세요. 예. 이제 제 취업은 제가 이제 헤드헌터를 통해서 주점 브랜드에서 이제 사업 총괄로 이제 일을 했었는데 저도 사실 술집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술은 안주가 60%, 술이 40%예요. 매출 구성비가. 그리고 이제 브랜드 경력이 있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좋은 경험을 했었죠. 한 1년간 정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인분 통해서 제가 회사를 다녔는데요. 거기는 공항이라든지 KTX 역사, 그 다음에 뭐 휴게소 이런 쪽에 이제 외식업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해서 너무 감사하죠. 나름대로 중견기업으로서 브랜드력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 다음 제가 지금 이제 고문으로 있는 회사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한 2, 30년 이상 된 회사. 매출 규모로 따지면 한 200억 이상 되는 회사. 예, 작은 회사는 대기업 출신은 일을 못해요. 왜? 일단 조직이 없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군사도 없고. 그래서 아마 큰 회사에서 일하신 분들은 작은 회사에서 일을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헝그리 정신으로 집에서도 일하고 회사에서도 일하고 제 모토가 뭐냐면 월급 받는 금액의 3배 정도는 회사에 기여를 해야 된다. 왜? 3분의 1은 내가 가져가고 또 3분의 1은 회사에서 재투자를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주주나 오너가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우받지 못하죠. 요즘 뭐 월급 받는 만큼은 일한다?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너가 좋아하겠습니까? 최소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받는 거에 최소한 3배 정도는 피드백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은 시스템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뜻을 많이 이제 반영할 수가 있죠. 근데 중소기업들은 일단 소비자 조사부터가 잘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웹 서핑을 통한 인사이트를 얻은 다음에 그리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의사 결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회사 오실 때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그리고 각오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대접받겠다 이거보다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바닥부터 하신다고 생각하고 도전하셔야지 과거에 화려했던 오라벨 이런 거 다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너무 직설적인가요? 일단 자기가 도전한 업종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전문가처럼 행동하거나 말하게 되면 거기 있는 직원들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 없는 분야에 가서 절대 일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직장 다닐 때 한우 그릇 깊게 파야 되겠죠.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제2의 인생의 로드맵을 만들어서 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잘할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외식 쪽에는 제가 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컨설팅 쪽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단계로 이 내용을 가지고 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작년 11월 달에 책을 냈죠. 책을 내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전에 양해를 구하고 만든 거죠. 잘했다기보다는 어차피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야 됩니다. 자, 60세 나가는 거냐, 55세에 나갈 거냐, 아니면 50 초반에 나갈 거냐. 이거는 이제 각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이왕 나갈 것 같으면 좀 빨리 나가는 게 유리하지 않겠느냐. 왜? 어차피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거든요. 60에 시행착오 겪으면, 글쎄요,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나와서 나의 길을 찾자 해서 책도 내고 비즈니스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좀 한 다음에 졸업하게 되면 외식 컨설팅 회사를 차려서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로드샵대로 단계 단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선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분은 어떻게 하든지 길게 할 수 있을 때까지 가셔야 돼요. 왜? 그래야만 돈도 많이 모으고 여유로운 제2의 재직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가능하면 대표이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라. 두 번째, 야, 내가 봐도 임원은 안 되겠다. 어떡하지? 이제 이랬을 경우에 버틸 때까지 버텨야 돼요. 그 대신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서 실력을 길러야 돼요. 그만둘 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걸 못하죠. 그래서 인사이트를 키워서 찬스가 올 때는 과감히 던지고 나오셔야 돼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온단 말이죠. 먼저 나오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위로금을 받을 때 나오시라고. 내가 보고할 때 욱 해서 던지지 마시고 챙길 건 챙기시라고. 아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조직에 있을 때는 자기가 갑질하는 걸 몰라요. 왜? 대기업은 말투는 행동 하나하나 자체가 갑질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외식업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의의가 없는 거죠. 간설게 빼고 고객에 접점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몸에 배 그대로 하니까 고객들이 싫어하죠, 당연히. 그래서 조직에 있을 때는 먼저 좀 많이 베푸르다. 그리고 자기 자리에 대해서 과신하지 마시고 항상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은행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그만두면 후배들이나
지인들을 찾아가서 부탁할 일이 생겨요. 물론 뭐 벼락부자가 아닌 이상은. 그랬을 때 과연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해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대부분 잘 대해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오셔서 뼈저리게 느끼고 당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갑이 아닌 을의 입장에서 의사결정하시고 직원들도 대해주시고 거래처분들한테도 그렇게 해주시면 나중에 나오시면 그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 겁니다. 많이 베풀었죠. 그래서 지금도 지인분들이 많이 도와줘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 책을 낼 때 언론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인분들 덕분으로 웬만한 인쇄 매체는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방송도 탔습니다. 라디오나 케이블 TV. 이건 뭐냐면 제가 그만큼 도움을 준 건 아니지만 마음적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베푸세요. 그래야 나오더라도 존경받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심했나요? 일단 인상을 쓰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어깨 자체가 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 되죠. 그리고 행동이 이제 뭐 좀 다소곳해야 되는데 대기업에 있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채찍질하면서 생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 100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뭐 50에서 60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는데, 자, 그러면 그 남은 시간을 뭘 할 거냐. 저도 한 1년 정도는 이제 집에서 지내봤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30년을 로봇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갔다가 저녁에 오고, 이런 분들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퇴직 생활은 제가 보기에는 소일거리라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이가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일거리 창업을 해서 하루에 뭐 10시간씩 하는 게 아니라 직원을 채용하고 본인은 한 서너 시간, 많으면 한 5, 6시간 정도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용돈 정도로 번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무의도시 하지 마시고 조그만한 일이라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심지어 50 플러스 센터 가시면 소일거리 많아요. 거기 가시면 뭐 나름대로 사회 봉사할 수 있는,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기고, 그 다음에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도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조그마한 일할 거리가 있거든요. 그런 데 나가셔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 주고, 그 다음에 배울 수 있는 거 배우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꼭 방콕하시지 마세요. 사실 이제 대기업이나 이제 중견기업에서 20, 30년 하시면 이 마인드 자체가 굳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한 1년 정도는 이 마인드를 리필하셔야 됩니다. 이제 변화가 필요하죠. 물론 이제 돈 때문에 바로 취업을 하셔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퇴직금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자기의 그 굳은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건지, 나의 미래상을 한번 그려보시면서 한 1년이나 2년 뒤에 천천히 준비하시면 제 인생은 충분히 보람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성공하셨는데 그때도 당연히 성공한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도전하시면 됩니다.